미국 국무부가 북한 배들이 공해상에서 기름을 불법으로 옮겨 싣는 사진 9장을 무더기로 공개했습니다. 제재 완화 움직임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경고라는 분석입니다. 강경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2일 동중국해에서 포착된 북한 유조선 명류 1호의 모습입니다. 파나마 깃발을 단 대형 선박에 선체를 바싹 붙이고 호스 8개를 연결해 석유를 옮겨 담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불법 환적하는 현장을 포착한 사진 9장을 무더기로 공개했습니다. 적발되지 않으려고 북한 백마호는 선체 한쪽에 퓨마라고 가짜 이름을 쓰고 한쪽에는 이름 일부를 가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스티브 비건 국무부 특별대표의 방안에 맞춰 사진을 공개한 것은 미국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제재에 있어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을 표현한 거라고 보고요. 한국 정부가 유연한 입장을 선택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실무회담에는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제재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조율에 치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뒷산을 오르며 앞으로의 경제 구상을 밝혔습니다. 우리 경제의 장기적 체질 개선을 언급하며 소득주도 성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함께 북악산을 오른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거시적으로 경제 지표가 어떻든 간에 국민들께서 민생 면에서는 다들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민생 경제가 어렵다는 건 알고 있다면서도 경제 정책 기조는 그대로 밀고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이렇게 들면서 그러나 우리 정책 기조인 또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힘차게 또 이렇게 계속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 문 대통령이 정책 기조를 고수하는 건 자존심과도 관련이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 설명입니다. 진보 진영도 경제 분야에 있어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말도 있으니 원한다면 한라산 구경도 시켜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과 여배우 스캔들 등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거론된 의혹들이 모두 조사 대상입니다. 이 지사는 자신의 변호를 맡을 법무법인을 선임했으며 경찰 역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 4명이 포함된 전담팀을 꾸린 만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책 조언을 하는 경제 멘토인데요. 김 부의장이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청와대의 안일한 인식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하루 만에 삭제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 이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삭제한 뒤 해명의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썼다가 마음에 안 들어 지웠는데 흔적이 남아 들켰다는 겁니다. 지워진 글은 경제정책 오류는 범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IMF 당시에도 정부는 경제예기초가 괜찮다고 했었다며 최근 정부가 회복세를 강조하는 것도 같은 이미지로 겹쳐진다고 썼습니다. 하루 전 정부가 위기의식 없이 임시방편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또 한 번 비판글을 올렸다 지운 겁니다. 글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선 잔소리가 많은 것 같아 지웠다고 한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로 합류한 김 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실질적 책임자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표님께서 다음에 보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드시는데 조금이라도 지혜를 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정부의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 온 김 부의장은 2달 전에도 정책 오류는 한 국가에 돌이킬 수 없는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이번 글과 비슷한 취지의 글을 남긴 적 있습니다. 미국에서 예배 중인 유대인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으로 최소 11명이 숨졌는데요. 10일도 채 남지 않은 중간선거에서 증오 범죄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규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대교 사원 주변에 수십 대의 경찰차가 모이고 특수기동대까지 출동했습니다. 40대 백인 남성 바우어스가 예배 중이던 수십 명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은 어제 오전 10시쯤. 모든 유대인은 죽어야 한다고 외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ll, it's a very tight neighborhood, a very tight Jewish community, and I'm not sure what's going to happen next. 이번 총격으로 최소 11명의 유대인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유대교 안식일인 토요일 오전 예배를 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용의자는 자신의 SNS에 유대인은 사탄의 자식이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Nothing that would stand out. Not like the most terrifying thing is just how normal he seemed.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등의 조기 개항을 지시하고 사고 현장인 피츠버그를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반트럼프 인사들에게 폭발물이 배달된 데 이어 반유대교 총기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징후 범죄에 대한 미국 내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국정감사가 사실상 끝납니다. 싱겁게 마무리될 뻔했던 이번 국감을 뜨겁게 달군 2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황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12개 유치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이 있었고요. 대부분 유치원에서 5천 건이 넘는 건수에 수백억에 달하는 회계 관련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명품 가방에서 성인용품까지 교비로 구매하는 등 비리가 드러난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되자 파장은 커졌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리둥절하고 또 쑥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일을 더 잘해야 되겠다고는 태산 같은 책임이 더 앞서요. 자유한국당에선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공공기관 고용세습 특혜 채용 논란에 불을 당겼습니다. 전현직 간부의 자녀가 14명이 지금 재직하고 있다는 보고를 해 주었습니다. 지난해 국감에서 처음으로 문제 제기한 뒤 1년 동안 준비한 사안이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가세해 야 3당이 공동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몇몇 중요한 이슈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감이 국정감시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여주기식보다는 좀 더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좀 추진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는 게 더 좋다. 반복되는 부실 국감 논란 속에 상시 국감 필요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산행에는 청와대 참모 중 한 사람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바로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인데요. 최근 경제지표 악화의 책임이 청와대 경제 라인으로 향하고 있는 점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산행에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이 따라 나서지 않은 이유를 두고 말이 무성합니다. 이번 주 하반기 경기지표가 줄줄이 발표되는데 결과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 거란 전망과 무관치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경질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렇다 할 해법이 없자 기자들과 만남 자체를 피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실장은 최근 참모들에게 경제정책 전반에 있어 심기일전할 수 있는 정책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에는 중단기 경제운영 정책에 대한 구상 발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 실장에겐 올 연말이 승부수를 띄어야 하는 데드라인입니다. 연말 개각설이 나오는 가운데 성과를 낼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당정청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연말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하지만 청와대 일각에서는 지금의 경제 상황을 진통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청와대 한 고위 관계자는 지금의 저성장은 선진 경제로 가는 과정에 불가피한 것이라며 위기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동안 3번 면허 정지되면 취소했지만 재범률이 줄지 않자 경찰이 법 개정에 나선 겁니다. 대형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고속도로에서는 한 번만 적발돼도 취소됩니다. 인천항에 쌓아둔 컨테이너가 쓰러지면서 직원 1명이 숨지고 차량 4대가 부서졌습니다. 사고 당시 인천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안전에 대비할 매뉴얼은 없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파란색 컨테이너들이 항구 바닥과 차량 위에 쓰러져 있습니다. 오전 8시쯤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자 3단으로 쌓여있던 3.6톤짜리 컨테이너 2개가 무너진 겁니다. 사고 현장에는 쓰러진 컨테이너들이 아직 그대로 있는 모습입니다. 컨테이너에 깔린 차량들은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차량 인근에 있던 컨테이너 관리업체 직원 1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인천 기상대에서 측정된 최대 풍속은 초속 7m였습니다. 사고 났을 때는 강풍주의보 상태였어요. 하지만 컨테이너에는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바람 좀 부는 건 줄 알고 있는데 주의보까지는 자세히 확인 못했어요. 강풍이나 태풍주의보 내리면 컨테이너를 내려놓거든요. 항구를 관리하는 인천항만공사에도 강한 바람에 대비한 안전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태풍 매뉴얼은 있지만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겁니다. 일단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강한 바람이 불어 컨테이너가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하역업체 관계자들도 불러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불거진 뒤 폐원이나 원화 모집 중단을 통보한 유치원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원화 모집 중단도 폐원도 안 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경기 화성시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학부모 간담회. 문을 닫거나 원화 모집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마치 실력 행사를 하듯이 아이들을 볼모로 이렇게 부모들에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저희들의 심정은 대책이 없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발막 동동 걸고 있는 그런 상태죠. 긴급 회의를 소집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의 일방적 폐원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지침을 개정해서 일방적인 집단 휴업, 일방적 모집 기한 연기 등의 일부 사립유치원 행태에 대비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만일 폐원 결정을 하는 유치원의 경우 아이들은 인근 국공립 유치원 등으로 보내고 해당 유치원은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한편 사립유치원 총연합회 측의 반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검은색 옷을 입고 일선 유치원 관계자 6천여 명이 모여 대규모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신 소식에 주목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위기 신호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일자리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반년 넘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기 실업자가 18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홍유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말에는 다시 상황이 될 거고. 11월이 코앞인데 연말이면 고용 상황이 좋아진다는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의 말이 현실화될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일자리는 적은데 취업해야 할 사람은 많고 자꾸 가는 거 있더라고요. 한 1년 반 넘게 된 것 같아요. 너무 길이 좁다고 생각해서 좀 많이 지치는 것 같아요. 이처럼 6개월이 넘도록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는 15만 2천 명, 18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취업문을 뚫기 어렵다 보니 아예 구직을 포기한 사람도 5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6개월에서 9개월 뒤 경기를 전망하는 경기 선행지수가 17개월째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내년 고용 상황도 나아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기업이 추가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정책적인 전환 역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 보육을 시행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제 서울복지박람회에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공동 육아 공간인 우리 동네 열린 육아방도 2022년까지 450곳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채용시험의 핵심이자 기본은 공정한 경쟁이겠죠.
그런데 그 공정한 기회가 박탈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지난해 한 공공기관의 잘못으로 약 200명이 서류 전형에서 무더기로 탈락됐습니다. 이민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정규직 직원 9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당시 경쟁률도 98대 1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공정한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전공 학과에서 분류가 잘못되면서 지원자 197명이 이유도 모른 채 탈락한 겁니다. 당시 서류 전형 합격자는 전공 학과와 자격증, 가산점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전공 학과에서 배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건축공학과와 건축공학부가 건축 분야가 아닌 기계 분야로 분류되면서 응시자 159명이 0점 처리가 된 겁니다. 또 기계 분야 36명과 토목 분야 2명도 배점이 잘못되면서 서류에서 떨어졌습니다. 공사는 채용 전형을 진행한 위탁 용역업체를 탓합니다. 분류표 자체를 갖다가 이제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세세하게 검토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관련 전공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자격증만 요건만 갖췄으면 건축하기는 공학과 크게 상관없어요. 결국 공사는 다음 달 진행되는 채용에서 지난해 탈락한 지원자들의 서류 전형을 면제해준다고 밝혔지만 올해 지원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사립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비리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경남 창원의 어린이집 원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1층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입니다. 입구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 민간 어린이집으로 인정받았다는 마크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목숨을 끊기 전 A씨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편은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 점검 대상이란 사실을 알고 아내가 극심한 괴로움을 토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를 통보받았다 해서 받은 데 대해서 좀 그런 고민이 있지 않았느냐. 유가족과 동료들은 문제 어린이집이었을 것이다라는 식의 섣부른 비난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 어떤 사건이 터지면 이 시각에 대해서 모든 지역의 원장님들이 다 똑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경상남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달받은 점검 대상 어린이집은 261곳. A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상남도는 내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실태 점검을 하루 늦추기로 했습니다. 의도적인 채용 비리 등 실무진의 황당한 실수 등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소식을 접한 청년들은 어떤 반응을 내놓을까요? 휴일인 일요일에도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는 청년들을 권솔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6살 대학생 조모 씨. 1년 넘게 금융공기업 취업을 준비해왔습니다. 일반 기업보다 공익성이 높은 공공기관을 선택한 겁니다. 9시간 정도 그리고 하고 저희는 휴일에도 하죠. 일요일에도 아침 8시에 일어나 학교 근처 스터디룸을 찾습니다. 하지만 요즘 채용의 공정성에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화가 나는 게 제일 아무래도 크고 무력감도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런 것 때문에 나도 떨어질 수 있겠구나. 다른 청년들도 박탈감을 호소합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도전을 한 건데 그런 비리들이 나오니까 좀 허탈한 것도 있고. 지금 3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을 택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더욱 박탈감이 들 수가 있고. 어느 때보다 취업이 힘든 가운데 기회의 균등마저 의심하게 된 겁니다. 청년들은 최근 채용 비리 의혹이 터지면서 오히려 취업 기회가 줄어들까 봐 걱정도 됩니다. 채용 비리가 있던 만큼 또 채용이 축소되지 않을까. 그 채용 절차가 더 복잡하고 이제 엄격해진다거나. 애초에 좁은 문 자체에서 이렇게 비리로 뭐 세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리가 하나하나 없어지는 거잖아요. 필기 시험을 치른 조한슬 씨도 곧바로 면접 스터디 장소로 향합니다. 시험 같이 보고 그다음에 같이 면접 보는 곳이 있거든요. 같이 준비하려고 만났어요. 청년들은 하나같이 공정한 채용을 희망했습니다. 공정한 경쟁으로 이제 채용 비리 없이 남들 뒷받침 없이
자기 자신으로 시험에 임하고 또 합격하고 기쁨을 느끼면 좋겠습니다. 초강력 태풍에 사이판에서 발이 묶였던 우리 관광객들이 조금 전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천여 명의 관광객들이 사이판에 남아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백승우 기자, 우리 관광객들 무사히 입국했습니까? 사이판에 급파된 아시아나항공 임시편에 탄 300여 명의 관광객들이 조금 전 제 뒤로 보이는 입국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이판 공항에서 오랫동안 대기했던 관광객들은 지친 표정이 역력했는데요. 군 수송기를 타고 괌으로 이동했다가 괌에서 다시 제주항공 임시편에 탄 150여 명의 관광객도 방금 귀국했습니다. 당초 오늘 5편의 임시항공편이 사이판에 급파돼 관광객 1,100명을 실어나를 예정이었는데요. 각국의 임시편 운항 신청이 몰리면서 조금 전 도착한 한 편만 허용됐습니다. 저희가 첫날 뭐랄까 1순위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케이스였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모를까 하는 그런 마음에 좀 일찍 와서 대기하게 된 것 같아요. 괌을 통한 우회 수송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군 수송기로 160여 명을 괌으로 수송한 데 이어 오늘도 330여 명을 이동시켰습니다. 하지만 1,000명의 우리 관광객들이 사이판에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태풍 피해로 사이판 전체가 정전인데다 무더위로 체력이 약해진 여행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항 갈 택시비만 남겨놓고 현금도 다 쓴 상태라 ATM기도 부담해있고. 정부는 내일부터 임시 항공편을 추가 편성해 우리 여행객 대부분을 귀환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주말 오락가락 내린 비로 기온이 뚝 떨어졌죠. 하지만 자연과 풍경을 친구 삼아 달리는 마라토너들에겐 추위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충남 공주백제 마라톤 대회에는 7,000명이 넘는 일반인들이 참가했습니다. 김종석 기자입니다. 출발 총성을 기다리는 수많은 마라토너들. 10도 안팎의 쌀쌀한 날씨에 비까지 내렸지만 이들의 힘찬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금강에 들녘이 펼쳐진 백제 큰 길을 따라 달리는 충남 공주백제 마라톤 대회. 일반인 마라토너 7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짧은 러닝복부터 태권도복을 입은 어린아이들까지 참가 선수들도 각양각색입니다. 단풍도 너무 예쁘게 들고 해서 주변 구경하면서 즐겁게 완주했습니다. 케냐 출신의 귀화 마라토너 에루페는 자신의 귀화를 위해 애써준 충청 도민들을 위해 특별 주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연을 벗삼아 달리는 마라톤. 선선한 바람과 함께 마라토너들의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오늘 수도권 곳곳에 갑자기 쏟아진 우박으로 깜짝 놀란 분들 계시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오늘 낮 경기도 수원에 떨어진 직경 5mm의 우박인데요. 우리나라 상공에 영하 25도 안팎의 찬 공기가 머물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내일 새벽까지도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그리고 충청 이남 곳곳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산지를 중심으로는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돌풍 벼락과 함께 우박이 또다시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안전사고나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에는 중부와 전북 지역에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또 지납니다. 이 비가 지난 뒤에는 찬바람이 불어오겠는데요. 이미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해안가와 내륙에서도 내일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방안에 특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4도, 철원 영하 1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 9도, 부산 11도로 오늘보다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강릉 14도, 부산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때이른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아침은 서울의 기온이 2도까지 내려가면서 초겨울처럼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